저희 남매예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병원 복도에서 들리던 발소리도, 간호사 목소리도,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미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매, 남편, 여동생,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35년,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시부모를 모셨습니다. 남편 월급으로 살림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안다고요?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정말로 너무 이상했습니다. 결혼식에도 없었습니다. 첫째 돌잔치에도 없었습니다. 둘째 입학식에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에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에도 없었습니다. 그 이름은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왜?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 남편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먼저 울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지금 사과를 듣고 싶은 게 아니야. 설명이 듣고 싶어.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정말로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미정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은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남매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여자아이, 미정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났습니다. 남편은 아이들 사진을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첫째 사진, 둘째 사진, 앨범만 수십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어린 시절 사진은 한 장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사진을 보는 게 힘들었던 겁니다. 잃어버린 기억이 떠오르니까.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3살 때였어요.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시장이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엄마 손을 놓쳤어요. 미정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이랑 헤어졌어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도 말했습니다. 찾았어. 정말 많이 찾았어. 경찰서도 갔어. 신문 광고도 냈어. 전단지도 돌렸어. 근데 못 찾았어. 그 목소리가 너무 외로웠습니다. 35년 동안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문득 신혼초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이상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시장을 가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손을 유난히 세게 잡았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을 싫어했습니다. 저는 성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평생 여동생을 잃어버린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분노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남편은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하면 다시 아플 것 같았어. 찾지 못한 걸 인정하는 것 같았어.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원 방송이 울렸습니다. 띵동. 김미정 보호자분. 상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정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상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사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현재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늦으면 위험합니다. 미정은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왜 다들 알고 있는지, 왜 저만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의사가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걸. 그리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간 이식 준비는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간 이식. 누구? 왜?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 공동계좌, 이혼 서류, 집 계약, 남편의 침묵, 아들의 눈물,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마 남편이 처음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어. 순간 상담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의사도, 미정도, 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미정 살리려고 내가 하려고 했어.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처음으로 퇴직금이 왜 사라졌는지, 왜 집을 정리했는지, 왜 이혼 서류를 준비했는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순간 모두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 기증적합 판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간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정은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포기하고 준비한 계획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가족 검사가 필요합니다. 순간 남편과 미정의 시선이 동시에 저를 향했습니다. 정말로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35년 동안 몰랐던 가족을 위해 검사를 받으시겠습니까?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